네, 비욘드 히스토리 채널의 차태현입니다. 오늘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창에서 얘기를 하시고, 비공식적으로도 인공지능 목소리가 좀 너무 불편하다는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좀 직접 제 목소리를 이제 넣어서 한번 해보기로 했고요. 오늘 소개하실 분은, 오늘 이제 저랑 같이 방송을 해주실 분은 한국역사영토제도는 이제 이윤지 사무국장님이시고요. 그 역사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 그 이윤지 사무국장님이 좀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밑에서 이제 좀 사람도 이제 여러 좀 챙겨주고 뭐 그러시는 분이시고, 뭐 좋은 딸, 좋은 누나, 뭐 좋은 친구 이런 역할을 좀 하시는 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분이 이제 좀 평소에 마고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 마고에 대해서 좀 중요한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이분을 꼭 제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자, 이윤지 선생님, 자, 좀 이야기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런 유튜브 방송은 처음이지만 제 소신대로 마고에 관해서 한번 오늘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이윤지 선생님한테 그 평소에 이제 하던 대로 얘기를 하겠소. 그 이윤지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 환웅 단군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셔? 아니면 마고 여신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셔? 모든 인류가 마고 삼신의 후손이니 저는 마고 삼신의 후손이 맞다고 보고, 단군 왕건께서는 바로 삼신의 그 직계시라고 보죠. 저는 한웅 한인 단군 왕건 이렇게 그렇게 봅니다.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진 않아요. 아니 싸우자는 게 아니라 나도 사실 이 부분이 좀 찝찝했던 게 뭐냐면은, 이윤지 선생님 말씀대로 환웅 단군도 우리의 시조가 맞고 마고도 맞는 것 같은데, 그 마고가 나오는 이제 부도지 같은 걸 보면은 단군 얘기하고 또 많이 틀린 것도 있거든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 오늘 마고 유적지를 제가 이제 최초로 이제 좀 오늘 공개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마고 유적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저는 이제 이거는 마고 유적지가 이제 확실하다는 확신이 이제 들어야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확신이 드는 유적을 이제 좀 찾은 것 같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북경이 있고, 감숙성이 여기 있고, 청해성이 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숙성 남쪽을 보면은 이 빨간 삼각형으로 이제 된 곳에서 중국인들이 이제 지금까지 발표를 안 하던 유적을 이제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그 유적의 이름이 뭘 것 같아요, 이윤지 선생님? 중국 안에서 말인가요? 예,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면은, 강숙, 이게 지도가 안 넘어가? 강숙성 강남 티베트족 자치구 린탄현이라는 곳에서 한자로 이제 마구라고 이제 쓰고, 중국 발음은 이제 모고라고 되고, 이거는 이제 좀 한국에서 말하는 이제 마고하고도 이제 좀 비슷한 이름이 나오는 유적이 나왔어요. 재밌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한번 계속 해보세요. 저도 이제 좀 이 유적을 이제 최근에 이제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중국 애들이 이 유적을 이제 계속 이제 발굴은 했지만 얘기 자체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유적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중국 사람들 은나라에서 이제 주나라를 이제 교체를 할 때 서양학자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소가모 유적에 서양미라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걸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은나라에서 이제 주나라로 이제 바뀌었을 때 서양의 이제 금속기 문명이나 아니면은 그 전차를 이제 모는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흘러가서 은나라 주나라를 이제 교체를 했다, 이런 주장들을 하니까 중국 애들은 좀 열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감숙성 린탄현에 있는 마고촌에서 나온 이 마고 유적은 중국 대륙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이제 청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양 문명하고 이제 다르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이제 마고촌에서 나온 마고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뭔지 잘 모르고 일단은 발표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중요한 유적이지만, 일단 마고라는 이름이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거예요.
달마자에다가 이제 도랑글자를 쓴 걸 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한자 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도를 간 도랑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마구라고 하는 어떤 의미, 그 감수성, 그 도낭석굴 남쪽에 오랫동안 그런 마을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4000년 전 청동기 이제 유적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저도 이제 좀 잘 못 본 게, 중국 애들이 이제 이거를 발굴 결과를 이제 좀 발표를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좀 발표를 하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이 이제 좀 여기 이제 좀 나오고요. 그 이은지 선생님 그 혹시 명도전이라고 아시나요? 네, 고조선 시대의 그 화폐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고조선 시대 화폐 이제 명도전이고, 아까 그 마고 유적에서 그 4000년 전 이 칼이 나왔어요. 이은지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좀 같은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것 같아요? 글쎄요. 두낭 막고굴에서 발굴 안 한, 이번에 이제 발굴했던 그곳에서 나온 건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가요? 재밌죠? 네, 좀 흥미롭네요. 그쪽 막고굴을 중국에서는 이제 발굴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요 근래 이런 게 나왔다면 정확히는 궁금합니다. 막고굴에서 그 동남쪽으로 좀 가면은 황하 이제 상류가 있고 기련산이 있고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서 청동기 문명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윤지 선생님 명도전하고 마고 유적에서 나온 이칼하고 동전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같은 시대 유적인가? 아니에요. 명도전은 한 기원전 어디죠? 4세기에서 한 5세기 정도? 연나라하고 이제 고조선 지역에서 좀 넓게 화폐처럼 이제 통용이 되는 거고, 요거는 4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전이고, 엽전은 그냥 최근 유물이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모양은 이렇지만은 다 돈이기 때문에 구멍에 이제 꿰서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4000년 전 거지긴 하지만은 그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이게 나온 데가 어디라고요? 막고굴에 있는 동남쪽 밑에 있는 곳이라면서요. 이름이 중요하죠. 이름이 감숙성? 마고유적이잖아요. 그걸 마고유적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니, 이거는 내가 지은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마고촌에서 나왔으니까 마고유적이라고 한 거예요. 아, 흥미롭네요. 그 전에 마고라고 하면은 수리산의 마고대성을 많이 떠올리기 십상인데, 새로운 유적지가 발견됐다니, 마고님을 이제 이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네요. 자,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고, 이게 그 명도전이 나온 분포도예요. 명도전이 우리는 이제 당연히 이제 고조선 유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연나라 화폐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분포를 보면은 그렇게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연나라 지역에도 많이 나오고 고조선 지역에도 이제 좀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제 원형이 도낭 남쪽의 마고 유적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은지 선생님은 혹시 기축통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들어본 적이 있는데 뜻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정확히 잘 설명은 못하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달러 같은 걸 이제 기축통화라 그러죠. 이은지 선생님이 어디 일본에다 물건을 판매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짐바브웨 돈으로 결제를 하면 이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받아요? 아니, 짐바브웨 돈을 주면은 괜찮아요? 안 받죠. 돈을 안 받겠다고요? 네. 그렇죠. 저는 이은지 선생님이 워낙 평소에 좀 순하신 분이라 그냥 짐바브웨 돈을 받으실 줄 알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무역을 하면은 일본 사람하고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공통적으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돈, 이 경우는 이제 달러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미국 돈은 웬만하면은 지급 불능이 되는 돈이 없으니까는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무역을 하게 됩니다. 이 배경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강력한 나라고 그만큼 신용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돈은 이제 다 신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지금 현재 논쟁이 되는 게 명두전이 화폐는 맞는데 고조선 돈이냐 연나라 돈이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이 명두전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 이제 달러처럼 어떤 기축통화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그 기축통화가 최초로 발견된 곳이 어디라고요? 최초로 발견된 거? 4,000년 전 그 도낭의 그 남쪽 거긴가요?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마고초? 마고천에서 나와서 마고유전이에요. 그렇게 된 겁니다. 흥미롭네요. 마고초는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제가 왜 드리냐면은 미국이라는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가 된 게 옛날에 미국이 약한 나라였지만은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세계 이제 패권 국가가 되면서 달러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퍼졌단 말이죠. 고대 4,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고대에 대해서 좀 새롭게 봐야 할 시각들이 좀 있고 감숙성 남쪽에 이제 마고촌에서 그 등이 구부러진 칼 모양의 화폐가 이제 처음 나오고 이게 그 연나라 이제 고조선 이런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다는 그런 양상인 거죠. 그러면 이 마고촌에서 나온 마고 유적이 그냥 마고가 아닐 거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자, 이제 좀 여기 나오는 지명들 한 번씩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 아까 얘기 드린 그 감숙성이고 요거 이제 청해성인데 여기가 이제 청해성이고 여기 감숙성이고 관련한 지명들이 있어요. 기렌산맥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도낭은 우리 윤주 선생님 잘 아는 도낭은 여기 있고 그 란저우시가 여기 있고 이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나온 거죠. 이 지명을 이제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 이런 기련산맥, 도낭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황하의 시원이기도 한 그런 지역인 겁니다. 물론 이제 황하의 시원은 정확히 여기겠지만은 4,000년 전에 엄청난 이제 대홍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떤 황하의 근원인 장소에서 이 마고유적이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한번 그 고일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인주 선생님은 그 고일강이라는 학자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고일강은 이제 고사변학파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골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중국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공자가 쓴 논어라는 책도 나는 못 믿겠다. 이거 후대에 누가 쓴 거지 공자라는 사람이 안 썼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중국 사람이 이제 중국 역사를 되게 비판적으로 봐요. 왜냐면은 중국 사람 이전에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자료들이 어떤 봉건적인 잔재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한테 북한학자 이지린이 이제 좀 찾아갑니다. 이지린하고 실제로는 이제 이지린이 이제 고일강 밑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거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북한학자하고 그 고일강하고 아주 그 심도 깊은 학술적인 논쟁을 한 것 같아요. 그 고일강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1960년대 그때 당시에서 중국 최고의 학자고 이지린도 북한 이제 최고의 학자였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했느냐? 그 이인주 선생님 혹시 그 삼위태백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그 고조선 신화를 보면은 그 환인이 단군을 내려보낼 때 어디로 내려보냈는지 혹시 기억나요? 태백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앞에 3위자가 붙죠. 정확히 원문을 보면은 3위 태백에 내려보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지린이 이 얘기를 해요. 3위 태백을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중국 감숙성 도난 지역에 3위산이 있고 한반도에도 이제 백두산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웅이 이제 단군을 내려보낸 곳은 백두산이 아니라 그 감숙성 도난 지역이 동왕 지역에 있는 3위산과 태백산이 이 넓은 지역에다가 단군을 내려보낸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 최고학자 이지린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일강은 어떻게 받아쳤을까요? 자, 이제 한번 원문을 한번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해서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이 삼위태백에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이고 이 넘어갔네. 근데 이지린의 해설은 뭐냐면은 상서우공편. 그러니까 우리 사서삼경 알죠? 사서삼경에 들어가는 그 서경에 삼위산 지명이 나오는 거예요. 네. 삼묘를 삼위산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묘족을 삼위산으로 이제 보냈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네. 자, 사서삼경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고, 중국의 이제 모든 학자들이 거기에 주석을 달았으니까는, 당연히 이제 삼위산이 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지린이 삼위태백의 그 삼위산을 어떻게 해설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사서삼경인 서경에 나오는 삼위산에 삼묘를 유배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후세 사람들이 이제 주석을 단 거를 보면은 삼위산은 괴주에 있는데 지금의 돈왕 이렇게 이제 주석이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지린의 입장에서는 단군 신화는 돈왕에 있는 그 괴주에 있는 삼위산이라는 곳하고 한국 백두산 여기를 얘기하는 신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중국 학자인 고일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껄끄럽죠. 근데 껄끄러운데 반박을 못하는 게 아까 이 춘추자전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삼위산을 고증을 한 게 고일강 자신이거든요. 본인이 한 얘기를 근거로 해서 그 이지린이 얘기를 하니까는 고일강이 이제 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일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지린한테 학위는 주는데 이거는 그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생각해서 주는 거고 저 이지린 저놈은 민족주의의 그 속박에 사로잡힌 아직 덜 된 공산주의자다 이런 악담을 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고일강이 이지린의 주장을 반박을 못한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반박을 못했기 때문에 저 민족주의에 빠진 놈 이런 식으로 그 저질 반응이 나온 거죠. 그만큼 이지린의 주장은 누구도 이제 반박할 수 없는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이지린의 주장이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지린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고대 삼위산이 중국 서쪽에 있는 그 알타이산이든 감숙성에 있는 산이든 그 산인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은 이걸 가지고 고조선 사람들이 알타이에서 왔다고 결론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용지 선생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흐름이 뭐냐면은 마고유적이 나왔는데 그 마고유적은 감숙성, 돈왕 동남 쪽에 나오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지린하고 고일강에 이제 얘기를 또 했죠. 자, 고일강하고 이지린이 싸운 쟁점이 삼위산이 뭐냐였었는데 이 삼위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숙성, 돈왕 근처인 거예요. 좀 뭔가 냄새가 나죠. 고조선의 발원지 중에 하나에서 마고유적이 나온 거고 거기서 명도전의 어떤 원형이 되는 유물이 이제 나온 상태입니다. 그럼 이민지 선생님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고조선의 수도가 마고대성 그쪽인가? 그러니까는 우리 시원 문명 거기 확실히 됐고 마고촌이 나왔으니 명도전도 4,000년 전에 발견이 됐고 정말 빼도 박도 못한 증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마고 여신 신앙도 우리 신앙인 것 같고 고조선 신앙도 중요한데 어느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고조선 시원 문명인 삼위산이 있는 곳에서 이제 마고유적이 나왔으니까 우리 시원 신앙 둘 다 우리 시원 신앙이 맞고 이거를 내가 좀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지린이 여기서 좀 재미난 얘기를 해요. 고조선 사람들이 감숙성, 알타이 이런 데에서 왔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 삼국유사에서 이런 얘기한 삼위태백이 삼위산이 그 감숙성, 돈왕 남쪽에 있는 산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조선 사람들을 알타의 감숙성 이쪽에서 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후세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솔직히 대륙에서 이쪽 그 한반도로 영토를 축소하고 묘청의 난을 제압한 선도에 매듭 끄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역사인들은 좀 민족 역사인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지금 한번 이 얘기 한번 잘 음미를 해보세요. 이기린이 3위 태백을 얘기를 하면서 3위산이 감숙성에 있다는 것까지는 자기가 고정을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고조선 사람들이 알타이에서 왔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 그러고 후세 사람들이 누군가 연구를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하면 되고 유적이 나왔으니 아주 뭐 빼박이죠. 근데 좀 이상하네요. 3위산이 알타이에 있고 여지를 남겨두셨네. 백두산이 딱 있으면은 고조선 사람들이 저 감숙성이나 이쪽에서 온 게 맞지 않을까요? 거기가 시험 문명인데 그렇겠죠. 한반도로 왔겠죠. 근데 왜 이지리는 그렇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후세 사람들 보고 연구를 하라고 했을까요? 다른 건 생각할 수 없을까요? 그 백두산에 있던 문명이 감숙성으로 옮겨갔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글쎄요. 거기가 저는 시험 문명 같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확신이 쓰네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 한반도로 간 것이지 동쪽에서 그쪽으로 갔다고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잘했어. 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린이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알타의 감수성 이쪽에서 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니진의 책을 이제 읽어보고 싶어지는데 네네. 안 읽어봤거든요, 사실은. 좀 읽어봐야겠네요. 사실 이제 좀 책이 좀 두껍기 때문에 뭐 이게 소설책이듯이 그렇게 읽혀지는 책은 아니고, 그런 책들 같은 경우는 옆에 끼고 궁금한 거 있을 때 생각날 때마다 이제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그런 책을 이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추측하는 거는 이래요. 이지리는 3위산이 감숙성에 있다는 걸 확신을 했어요. 추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감숙성에서 한민족이 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지리는 뭔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이지린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백두산에 있던 문명이 감숙성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 반대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기가 정말 혼돈스럽네요. 얘기하기가 곤란하니까는 후세에 누군가가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요. 리지린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신시 배달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쪽에서 개천이 열린 곳이 바로 이제 백두산 우리 쪽이죠. 그 대륙 쪽 백두산, 동쪽에 있는 백두산.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백두산. 백두산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중국 대륙에. 그곳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참 미스테리하네. 그 이지린이 후세에 누군가가 연구를 할 것이다라는 언지를 줬는데, 5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그 정경이라는 분이 예, 국학원에 저기 서울대 출신 좀 성격 좋으시고 박사님.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인데, 백두산 문명과 한민족의 형성이라는 책을 작년에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저희들이 이제 좀 기대하는 거랑 좀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백두산은 다 지금에 있는 우리 북한에 있는 그 백두산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장경희 교수님은 거기를 이제 시원으로 보시는 거죠. 그건 아닌데. 글쎄요. 저희의 기대하고는 좀 다른 발표를 했지만은, 정경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대로 서울대에서 이제 석박사 하시면서 상당히 좀 치밀한 학습 과정을 겪으신 분이고, 규정과 연구를 하시면서 이런 것도 있고, 논문들을 보면은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근거들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이 책이 한 700페이지인가 그런데 그 700페이지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근거입니다. 물론 이제 그 백두산 문명이 그 홍산 문명보다 더 오래됐다는 거에 대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좀 백두산 이제 만발발자 유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중국학자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고문 발굴을 했을 때 서기전 이제 4000년 홍산 문명보다 이제 약간 문명이 있었고 유적도 이제 근황 유적이 아니라 3층 원당과 이제 사각형이 있는 그 한민족 삼원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수준 높은 유적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경희 교수님이 오히려 백두산을 시원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게 근거가 없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 근거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질인 얘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좀 있겠는데요. 이런 시기에 이제 등장하는 지역으로서 통화지역, 요 일대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국 학자들이 1990년대 장백산 문화론을 진행을 하면서 본인들이 이미 이제 발굴 조사 그리고 자료 조사를 다 했었거든요. 그 자료에 입각해서 요 지역이 대상 지역임을 최초로 이런 제천당 문화가 발생된 지역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이제 중국 기록에나 그 많은 드문한 기록에 보면은 내 쪽의 어떤 발상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통화 지역에서 나온 재단의 형태입니다. 3층 재단이죠. 이러한 형태로 이제 재단의 형태가 나오죠. 그리고 이것이 요서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로 나옵니다. 한 500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적석 단총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 BC 4000년, 3500년경에 최초로 이런 제천 문화가 요 일대, 요동 백두산 서편 지역에서 이제 발생을 해서 요서 지역으로 한 수백 년의 시차를 가지고 이제 요서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었던 것을 발견을 했죠. 그러면 이게 몇 쪽의 이동사가 되는 거죠. 몇 쪽의 문명이 선도 제천 문화가 전파되어 나가는 어떤 그런 이제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문화가 전파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화의 이제 주체를 저는 이제 배달국으로 보았고, 요 지역은 배달국의 청평 지역, 이쪽 지역은 배달국의 청구 지역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달국 시기에 몇 쪽이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선도 제천 문화를 전파한 걸로 보았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장기양 박사님, 영토재단 이사장 장기양 박사님한테 저 배운 바로는 우리 민족은 백두산 영향거리라 백두산 민족이라고 다시 표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 영토가 넓으냐 좁으냐, 뭐 그 대륙에서 왔느냐 이런 거 이전에 우리 사상적으로도 우리의 시원 문화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 백두산이 대륙 이쪽 저쪽에 있었다는 흔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명들이 이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태백이라고 하는 명칭 같은 경우에는 그 한자가 아니라 우리 고유어로 돼 있고 이런 것이 여러 군데서 이제 나온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지린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해요. 삼위산이 감숙성 산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부분은 참 대단한 연구 성과십니다. 예, 그렇죠. 감숙성 도낭 지역, 우리가 아까 본 그 마골 유적 명도전이 나오는 거기에 고조선이 있다는 거는 삼국사기에 1년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중국 문헌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만 우리가 못 찾았을 뿐이지. 처음 접하는 사실. 예, 제가 좀 가끔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대부분 다 사실을 얘기를 해요. 자, 제 생각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한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마한이 이제 보면 한 54개국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 월지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감숙성에 있는 월지국을 마한이 다스렸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 사람이 쓴 기록이 아니라 그 진수라는 사람이 3세기 당대에 이제 쓴 문장이고 추가적인 얘기도 또 있어요. 마한의 진왕은 월지국을 다스렸다. 아까 얘기한 그 감숙성 밑에 기련산맥에서 발행을 했던 그 월지국을 많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은지 선생님은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마한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네요. 설명을 듣고 보니. 그쵸. 최소한 이련이 얘기한 3위태백 고기도 실제로 사실인 문장이 맞고 이지린이 추정한 것도 맞고 심지어 중국 사람들도 그 그 도마 지역에 있던 기련산맥에 있던 월지국은 마한이 다스렸다고 중국 사람도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